어제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정감사 중에 김은혜 또 강승규 두 수석이 주고받은 메모가 논란이 되면서 결국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명백하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당장 퇴장시켜야 됩니다. 모두 저를 통해 일단 의원님들께 이 같은 무리를 빚어지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메모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어제 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가슴 절절하게 아파 죽겠는데 우리 두 수석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참 저도 난감하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사적 대화를 나눠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저 메모가 이제 작성된 시점이 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하던 도중에 찍힌 사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제 특히 대통령실 관련된 국정감사 자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여야가 이제 질의를 하고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는데 중요한 자리에 두 수석이 그런 사적인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고요. 예. 그 사적인 대화에서 넘어서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메모가 또 카메라에 잡혀 포착된 것도 두 수석이 이미 이제 90도로 사과하고 퇴장도 당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도 굉장히 난감하고 유감이라고 표명을 했고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두 수석이 이게 관련해서 야당 의원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야당이나 국회에 대한 모독은 아니다라고 한 점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사과해서 좀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자, 뭐 어쨌든 두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적인 대화 중에 나온 대화였고 메모였고 거기에 대해 이제 사과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뭐 국회 모욕죄 그리고 두 수석의 파면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아마 두 분은 입이 10개라도 이게 변명이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교육하고 있을 때 서로 사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들킨 그런 느낌이고 그런 예. 경우에 이제 손들고 벌 쓰고 교실 밖에 나가는 경우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예. 딱 그 비유가 마찬가지인데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 뭐 웃기는 일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잖아요.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참사가 난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 참모로서도 부적격하고요. 그냥 한 사람이 정치인으로도 부적격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대통령 뭐 이걸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히려 책임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정부가 그냥 수사에 의한 이런 책임만 이야기하지 이제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이런 두 분의 파면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고 이것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은 뭐 연일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자, 그런데 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 원색적인 표현이 나오면서 논란이 또 일기도 했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왜 책임 있는 사람도 아직도 경질을 하거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 명의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까지 연결시키시는 거는 좀 그렇죠. 네, 공포탄이라도 쏴서 길을 내던지. 매번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저는 좀 후진적으로. 이게 매번? 그러면 대통령께 실장님이 문책 인사를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조치를 그래서 하지 않겠다는 일단은 겁니까? 수사 결과를 좀 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뭐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청문회 열고 뭐 하고 하면 행정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네, 사의를 알겠습니다. 논의할 때가 아니고 책임을 예, 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죠. 양경숙 의원이 이 박근혜 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을 시켰고,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놓고 떼죽음 시켰다. 자, 이거 뭐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당히 표현이 원색적이고 좀 거친 표현이었거든요. 이 거칠고 원색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 정말 국민적인 슬픔과 참사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겠다,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딱 그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일부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인데요. 일부 정치인들이 어떤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들이 터지거나 굉장히 안 좋은 일이, 특히 상대 진영을 공격을 할 때 자신들이 언론에 좀 주목받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인 지명도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제 저 양경숙 의원의 발언이 바로 전형적으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그 원인을 규명하고요. 어떤 책임선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래주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일인데, 이것이 왜 대통령이 이 정부가 신군부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전혀 관계성도 없고요. 그리고 왜 갑자기 세월호 이야기에 무슨 아이들을 수장시켰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앞서서 제가 강성규 수석과 김은혜 수석도 대국민 사과나 국회 모욕과 관련해서 분명히 사과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사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양경숙 의원이야말로 국민들께 특히 유가족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신군부에도 이제 좀 비유를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본인 역시 뭐 공포탄이라도 쏴서 이 군중들을 해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건 역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가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그리고 이걸 너무 감정적 표현을 하면 국민들에게 설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에서 보면 이제 가능한 이런 슬픔을 정쟁에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강조하면 그건 역시도 또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야가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추모의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9.12 테러가 났을 때라든지, 이를 또 우리의 과거에도 보면 신문 일면에 그런 희생자의 이렇게 사진이나 이름을 다 공개하면서 추모한 경우도 있고, 지금의 경우에는 약간 정부도 과거 이제 세월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 그걸 지켜본 국민들도 트라우마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가는 정부 당국자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한 축소시키고 또 눈에 안 보이게 하고 모이지 않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렇게 추모를 하는 방식에서도 이게 사고자, 희생자가 아니라 사고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표현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장관, 그리고 뭐 경찰청장, 그리고 총리에 대한 이제 경질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그 특수본에서 기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 내용들을 보면 경찰서장이나 아니면 소방서장까지 좀 들어있고, 그걸 보고 일반 국민께서는
너무 경찰이나 소방서, 그러니까 현장에만 책임을 지우려는 건 아니냐, 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사건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 매뉴얼 체계들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 특히 보고 라인, 보고 체계가 잡혀져 있죠. 지금 현재 특수본에서 경찰이나 소방본부 중심으로 되는 것은 1단계에서 어떤 보고 체계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대응 체계가 이루어졌는지, 그 적절했는지, 아니면 직무를 유기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경찰에 대해서만 뭐 대응을 하고 행안부나 다른 관련된 부처들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는 오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우선 사안의 1단계, 2단계, 3단계의 대응 라인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했는지 그걸 먼저 보다 보니까 지금 특수본에서도 경찰 라인이 어쨌든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서였지 않습니까? 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안이 지금 이런 대안이 지금 이런 스텝들이 밟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예.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거 관해서 법적인 조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선과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라인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조금 더 이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뭐 정치적이든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라인에서는 어쨌든 사고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경찰 라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김대기 실장, 대통령 실장이 이야기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만약에 총리 장관을 파면, 그러니까 사임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이제 또 인사청문회라든지 이 기간 동안에 국정 공백 기간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사태를 수습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이제 발언이 있었거든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 뭐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 제도에서 우리가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는 거는 대통령의 책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분산하고 또 국무조정이라는 이름의 역할을 맡아서 실제 가거식 표현을 하면 1인 지하의 만인지상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그 역할을 국무총리가 일차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정의 쇄신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부가 다른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이런 신호를 줘야 되는데 현재 한덕수 총리는 시중에 그냥 바지 총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신문을 보고 안 총리 그리고 지금 현재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영혼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사실상 본인의 거치는 정해놓고 있는 거 아니냐. 정부가 오히려 나를 빨리 뭐 파면해달라 일종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역할도 없는데 굳이 한덕수 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 사태를 수습할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요. 그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가가 없었다라는 그런 아주 이렇게 단호한 발언까지 했고요.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들에 대한 수사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정치적인 책임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스스로 결단을 하든지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차분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